네, 여러분들의 돈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머니인사이드 돈터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지개를 막 쌍무지개를 넣는다는. 아, 근데 진짜 영상 안 보시나 보다. 아예 모르시네. PD님이 그렇게. 그리고 제가 나오는 영상을 제가 보면 저는 좀 간지러워. 그럼 저도 그래서 끄고 보긴 해요. 자, 오늘 또 바로 사연으로 들어가 볼 텐데 네. 오늘은 아자아자님 아자아자. 사연입니다. 좋네요, 아자아자. 뭔가 이렇게 크게 파이팅을 네. 넘치시게 하신 것 같은데 처음으로 벌어본 큰 돈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처음으로 벌은 큰 돈, 이게 뭔가 느낌이 일회적인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래도 벌어본 큰 부럽다. 돈. 아니면 처음으로 받아본 큰 월급, 뭐 이건 꾸준하게 월급이 들었는데. 올랐을 수도 있겠네요. 네,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 중인 31살 여자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총 4년 정도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근무했었는데요. 부끄럽지만 지금까지 재테크에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냥 월급 들어오면 쓸 거 다 쓰고 네. 남는 돈은 입출금 통장에 뒀다가 1,000만 원 단위로 쌓이면 오. 예금으로 묶는 식으로 관리해왔습니다. 잘했네요. 근데 그러니까요. 최저임금 정도 받으면서 월급 들어오면 쓸 거 다 썼는데 돈이 남아서 1,000만 원 단위로 쌓일 그러니까요. 돈이 남을 정도면 저축을 엄청 잘하셨다. 그냥 재테크에 뭐 관심만 없으셨다 뿐이지 지출 습관은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네. 다행인 건 완전 집순이인데다가 취미도 그림 그리기 같은 집콕 취미라서 돈이 모이긴 했다는 것입니다. 와, 좋네요. 그간 직장 다니면서 7천만 원 정도 모았던 것 같아요. 4년 동안 7천만 원 모은 거예요. 최저임금 받으면서 이 정도면 일단 축하받고 들어갑니다. 예, 사실 모았다기보다는 그냥 쌓인 거예요. 그렇죠. 쌓인 게 모은 거죠. 그렇죠. 이율적인 것 뿐이지.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회사 사정으로 잘리게 되었고 재취업이 잘 되지 않아 1년 정도 모아둔 돈을 까먹기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다행히 취미였던 그림 쪽으로 웹툰 연재 제의를 받게 되어서 지금은 작가로 데뷔한 지 이야. 1년이 넘었고요. 와, 이거는 그럼 제도약의 시간이었네, 1년은. 그래. 근데 오히려 저는 아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31살 여자분이시고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4년 정도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셨다고 했는데 네. 저는 대한민국의 많은 직장인들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본인의 적정한 급여를 모르고 일한다라고 생각해요. 이 돈 받아가지고 일할 게 아닌데 맞아. 싶은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하거든요. 난 진짜 너무 힘들어. 어디 갈 데 없나라고 생각할 텐데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셔라. 맞아요. 갈 때는 본인이 찾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약간 회사는 가스라이팅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꼭 직장이 아니더라도 직장 이외에 투잡, 쓰리잡도 하잖아요. 퇴근하고 나서. 이분은 진짜 직장 사정에 의해서 잘리게 된 게 진짜 잘 된 거죠. 천운이다, 천운. 천운이죠. 차라리. 취미였던 그림 쪽으로 웹툰 연재 제의를 받게 됐다고? 와. 근데 작가가 데뷔가 됐고 소득도 크게 늘었다.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데뷔하자마자 대박 터트린 거잖아요. 이 정도면. 이분 뭐예요? 저한테 궁금하다. DM 따로 보내주시면. 혹시 이 사연을 보시는 본인이시다 그러면 괜찮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네. 내가 이 웹툰의 저도 봐야 작가다. 되겠다. 저도 웹툰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네, 웹툰은 뭐랄까 시간 낭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웹툰 볼 때 돈 더 내면 일찍 볼 수 있는 그거는 안 거죠? 보여. 그건 또 안 해. 쿠키 굽는 거 그거는 거기다 기다리는 돈안 분은- 써요? 네, 그거는 또 안 써요. 근데 그건 써요. 마지막 화 정도 어. 되어 있는 건 뭐랄까 이제 그 감사의 표시 진짜 좋아하시네. 네. 돈을 쓰시잖아요. 그거는 이거는 돈 내고 해야 된다. 그거 정도는 이제 여지껏 이제 무료로 감상을 했으니 요거 정도 미리 보기가 이렇게 오는데 마지막 화 이렇게 올라오는 거 한 3-4개 정도 그거 정도는 뭐 얼마 안 되지만 요거 정도는 감사히 잘 봤습니다. 그럼 쓸 땐 쓰시네요. 그게 쓸 때인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웹툰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요즘에 뭐 많이 유행했던 드라마들 있잖아요. 네. 넷플릭스 드라마들 대부분은 이제 웹툰으로 요즘에 엄청 많죠. 웹툰으로 먼저 본 것들이 많이 있어서 네. 신과 함께 뭐 이런 영화들도 웹툰으로도 많이 봤었고 네. 형 웹툰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왠지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모르겠어요. 자, 유명한 일단 웹툰 보도록 할게요. 많죠. 소득도 궁금하네. 이제 크게 늘었다고 하니까 너무 네, 일단 부럽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문제는 이제 돈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 투자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전혀 감을 못 잡겠다라는 점입니다. 유튜브랑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다들 월급을 전제로 말씀하셔서 그치. 그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프리랜서니까 너무 네. 공감이 돼요. 맞아요. 이거 그리고 이게 웃긴 게 옛날에 MBC, SBS, KBS만 있던 시절에 그때는 연말만 되면 연말정산 얘기하고 맞아. 세상에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이 더 나 많다고요. 5월달에 종합소득세 내야 돼. 나는 그거 안 궁금하다고요. 나 5월달이 더 문제라고요.
이분도 그게 문제예요. 그거 한번 짚어드릴게요. 네, 다행히 지금은 작품이 잘 되어서 소득이 넉넉하지만 아. 다음 작품은 망할 수도 있으니 평균 소득을 내기도 애매하고요.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에 비해서 당장 다음 달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작년 소득은 1억 3천 정도였고요. 이 정도면 거물급 작가 아니에요? 보셨겠는데? 뭐 봤을 것 같은데 웬만한 웹툰. 야, 근데 원래 이렇게 데뷔하자마자 잘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뭐야? 누구야? 올해는 1월부터 6월까지 8천 정도. 와. 근데 가장 가장 적게 적게 번 번 달이 달은 100만 100만 원. 가장 많이 번 달은 3천만 원으로 작품 연재 중일 때와 준비 중일 때의 편차가 아주 큽니다. 아, 그럼 연재가 이미 한번 뭐 끝나고 그래요? 그렇게 장편은 아니신가? 야. 작년까지만 해도 통장에 1,000만 원 단위가 쌓이면 예금으로 묶는 방법을 계속 썼는데 소득이 늘어 한 달에 한 번씩 예금을 만드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나? 그렇죠. 야, 부럽다. 그럼 그쵸. 한 달에 한 번 이제 몇 천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쌓이니까 아. 싶어서 그제야 검색을 해보게 되었고 투자에 대해 알고 나니 제가 정말 무식했구나 싶더라고요. 제 꿈은 경기도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건데요. 그걸 위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재테크를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네. 항상 작업하며 머니인사이드 영상을 작업 부금처럼 잘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네. 특히 돈터뷰가 제일 재밌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좀 알려주세요. 저 되게 궁금하네. 아니 우리 보고 웹툰에다가 싶습니다. 우리 뭐 좀 써줬으면 좋겠다. 작게라도 뭐 뭐라- 주인공이 보고 있는 TV라든지 아. 태블릿에 우리 둘이 이제 돈터뷰하고 있는 거. 우와. 예, 그 회차는 제가 쿠키 구워서 보겠습니다. 나도. 아, 일단 제 꿈은 경기도에 내 집 마련하는 건데요 라고 하셨는데 경기도가 경기 남부, 북부, 동부, 서부 다 다르잖아요. 이게 어디쯤일지 모르겠는데 웹툰 작가님이 거주하시기엔 참 좋은 게 저는 송도라고 봐요. 송도 저랑 친구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웹툰 작가 야 그럼 경기도 양평에 전원주택 거안에서 살아도 되지 않아? 그런데 이게 혼자 틀어박혀가지고 작업만 하는 건 좋지만 그 외에 이제 활동을 하기에는 나와서 뭐 하기가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송도를 딱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크게 그 로케이션을 시작 안 받고 좀 사는 거주의 질은 많이 올리면서 집값에 대한 것도 가져가고 싶은 네. 이런 분들이 모여 사는 곳들이고 물론 집값이 싸지는 않습니다만 목표로 잡는다면 이쪽으로 잡는 게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왜냐면 사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업이 아니다 아니니까. 보니까 네. 거기 안에서 굉장히 너무 인프라가 좋죠. 좋거든요. 네,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일단 거기 힐링하기도 너무 그러니까요. 좋고 산책하기. 그런데 거기 안 좋은 점이 강남에 사는데 거기 송도에 산다? 강남에 출퇴근 이게 안 좋은 건데 네. 이게 안 좋은 건데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주 좋죠. 네, 맞아요. 송도에 뭐 투자하셨어요? 아니요. 늘 송도에 살아보고 싶은데 네.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왔다 갔다 나와야 되는 맞아, 사람 맞아. 입장에서는 그거 되게 그쵸. 피곤할 것 같아. 데일리로 나오기 참 힘들죠, 네. 송도는. 그런데 이제 이런 웹툰 작가님들이나 연예인분들 그런 거 많이 살잖아요. 네. 뭐 작품 있을 때나 이렇게 나오시는 거니까 그런 게 부럽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저축 투자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 2억 9,800만 원. 야, 잘 31살에. 모으셨네. 친하게 지내야겠다. 네, 저한테 DM 주시면 제 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냥. 저도 이제 PD님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 보증금 6,300만 원, 예금 5천만 원, 입출금 통장 6천만 원, 증권계좌 7천만 원. 그냥 현금으로만 1억 넘게 갖고 계시네. 그러니까요. 와. 뭔가 해보려고 옮겨뒀는데 무서워서 아직 뭘 사지는 못하고 그냥 두고 네. 있어요. 예금만 해봐서 너무 겁이 나네요. 고점 같기도 하고 네. 지금. 자, 청년 도약계좌 1,800만 원. 만들 때는 혜택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소득 때문에 혜택이 없습니다. 그냥 적금요. 주택청약 종합저축 700만 원, ISA 계좌 2천만 원. 얼마 전에 만들었어요. 일단 노는 목돈이 있으면 한 번에 넣는 게 기대 수익이 높다길래 2천 다 넣었습니다. S&P 500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ETF 반반 있다고 합니다. 자, 퇴직금 1,00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잘 모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지출을 한번 볼게요. 얼마나 쓰시는지 되게 작게 쓸 것 같긴 한데 일단 좀 고민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 불균형이 있습니다. 네. 100만 원에서 크게는 1,000만 원 알파. 3천만 원 벌 때도 있고. 그렇죠. 3천까지도 가는 소득 불균형이 예. 있는데 이 돈을 이제 어떻게 굴려야 되냐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주거비는 13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LH 전세 임대료 3만 원, LH 전세 보증금 6,3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자, 다음은 10만 원 관리비 나가고 있는데요. 조용하고 살기 좋고 주거비가 저렴해서 좋긴 한데 부천 쪽에 웹툰 맞아.
아, 부천 쪽에. 맞아, 거기 웹툰에 도시잖아요. 또. 부천 쪽에 웹툰 작가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고. 둘리 동네가 거기 있죠. 네, 그리고 거기 이제 뭐 박물관 있고 그럴걸요? 맞네. 공동 작업실 쉐어도 활발하다고 그냥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갈지 고민입니다. 아, 좋네. 부천 쪽으로 가시셔도 좋겠다. 네. 지금 사는 지역은 개인 사정으로 잠깐 살려다가 눌러 앉게 된 거라서 외롭고 우울감이 있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이쪽에 이제 네. 웹툰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또 업무 미팅과 작품 관련 이벤트 때문에 서울 갈 일도 종종 있긴 해서요. 일단 프리랜서라 대출이 잘 안 나올 테니 당장은 월세나 전세로 먼저 살아보고 돈을 더 모은 뒤에 내 집 마련 계획을 짜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생각을 미루고 싶은 마음이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자식비는 40만 원, 새끼 전부 집밥으로 해결하고 있고요. 주 3회 정도 배달 음식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교통비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차량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빵원, 영원이다 남겨주셨고요. 집 밖에 아예 안 나가세요? 진짜 집순이신가 봐요. 야. 그래서 조금 이제 외로움도 타신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자, 보험료는 6만 원 플러스 알파. 부모님이 옛날에 들어주신 자녀보험을 이어받아서 내는 중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건보료나 세금적인 부분은 친구가 세무사라서 대리로 관리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통신비는 3만 원, 인터넷 2만 원, 알뜰폰 1만 원 나가고 있고요. 저축은 80만 원, 청년 도약계좌 70만 원, 주택 청약 10만 원입니다. 자, 기타 41만 원 플러스 알파 나가고 있는데요. 정기 구독료 8만 2천 원, 네이버 멤버십, 쿠팡 와우, 그리고 업무용 프로그램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페 가는 거 3만 원. 가끔 기분 전환을 위해서 카페 작업. 근데 3만 원밖에 안 나가요? 정말 가끔 가시나 보다. 그러니까요. 아니면 집 앞에 뭐 이렇게 막 개인 카페들 그쵸. 그런데. 그럴 수 있죠. 예. 자, 다음은 기타 용돈 10만 원, 쇼핑과 약속으로 나가는 돈이고요. 와, 진짜 돈안 쓰네요. 그러니까요. 10만 원에서 20만 원. 부모님 큰일 생신 났다. 때는 30에서 50만 원 정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식비를 제외하면 다른 소비는 거의 하지 않는 편이에요. 마감하느라 외출을 이전보다 더 못해서 거의 은둔형 외톨이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제 작가분들은 이 마감 지키는 게 엄청 큰 스트레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큰 소비는 1년에 한 번 정도 서울로 여행 가서 쓰는 40만 원에서 50만 원이 있고요. 올해 업무용 기기와 가구, 노트북, 태블릿, 그리고 컴퓨터, 책상, 의자를 좋은 걸로 바꿔서 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 5년에서 7년 정도는 소비가 이 정도까지 큰 소비는 없을 것 같아요. 와, 돈을 진짜 안 쓰시네요. 안 써서 한 달에 지금 소비가 100만 원 정도 남짓이거든요. 1년에 1,200만 원? 근데 이 1,200만 원의 소비를 전부 다 사업용 경비로 인정을 받는다 쳐도 세금이 어마무시할 텐데 올해 세금을 얼마 내셨는지가 안 나와 있네요. 그러네요. 맞아. 또 세금에 대한 것도 있을 텐데. 아마도 지금 사업자를 내셨는지 안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프리랜서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따로 사업자는 안 내신 것 같아요. 근데 사업자를 내시더라도 이게 이제 그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제 물론 이런 프리랜서 특히나 이런 작업 활동 하시는 분들이 작품 활동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달 평균을 내기도 어려울 거고 앞으로 내가 5년 동안 벌어들일 돈을 뭐 대략 어느 정도다라는 예측하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간 연봉이 한 1억 5천을 훌쩍 넘어가기 시작하면 차라리 법인 설립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쵸, 맞아요. 왜냐하면 건강보험료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일단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지금 요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와 그래 그렇게 많이 벌어? 아니면 혹은 내가 다른 곳에 지금 회사에 있는데 프리랜서로 일해볼까? 이런 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직장인 월급의 3배는 벌어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거 내가 다 내야 돼요. 퇴직금 없어요. 고용 불안정해요. 맞아, 그러면 회사 직장인으로서 300만 원 번다? 밖에 나와서는 3배, 900만 원 정도는 벌어야 그래도 저 정도 버는 느낌이구나. 이거랑 퉁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한 2배 어정쩡하게 이렇게 벌면 그 고용의 불안정성, 소득의 불안정성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은 남는 게 없어요. 노후도 불안한 거고. 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제 비용이 나갈 게 많으니까 세금도 내야 되고 건강보험료가 특히 많이 나가요. 요건 작년에 지금 작년에 1억 3천 정도? 작년에 소득이 그 정도라고 하셨죠? 네. 작년에 1억 3천 정도, 올해 8천, 요거 올해도 한 1억 5천 넘어간다. 1억 3천 정도면 내 소득의 8%를 건보료로 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나가요, 네, 그거. 그게 11월에 나와요, 고지서가. 그럼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로. 에? 뭐예요, 이게? 내가 이걸 내야 된다고? 이게 왜?
그런데 그거를 안 내는 방법이 지금 하고 있는 뭐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끊어져야 돼요. 소득이 없어지면 그건 봐줍니다. 이게 맞아, 시차가 부과되거든요. 2025년의 소득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얼마 버는지 건보공단이나 국세청은 모르니까 일단 넘어갔다가 이게 5월에 신고되고 그 신고된 자료가 7월에 확정돼서 10월에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 봤을 땐 작년에 돈 이만큼 벌었는데 그거 건보료 1년 동안 내는 겁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나는 그때 소득이 없어. 네. 나 그 웹툰 이제 연재 끝났고요. 저 지금 놀고 있는데요라고 하면 그 서류, 해촉 증명서라든가 계약이 끝났다라는 서류를 갖다 제출하면 봐줍니다. 그쵸.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지금은 소득이 없으시군요. 저희가 작년에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아가지고 그래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안 받을게요. 해놨다가 중간에 소득이 발생하죠. 그걸 이듬해에는 알게 될 거잖아요. 소득이 발생하면 여지껏 안 냈던 거 플러스 그 소득이 발생한 거에 대한 건보료 다 나갑니다. 맞아요. 아예 실직을 해가지고 그냥 쭉 가야 돼요, 가려면. 그러니 얘는 피할 수가 없다. 이런 비용들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법인 하나 만들어서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거기에 내가 대표로 가서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게 되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내가 내 월급을 300만 원으로 책정했어. 그러면 건보료는 얼마? 국민연금은 얼마?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도 건보료 부과하지 않거든요. 네, 그쵸, 그쵸. 근데 지역가입자는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나중에 돈 모아가지고 집을 샀어요. 그러면 집 갚고 있다고 거기다가 집에 대해서 맞아. 건강보험료가 나온다니까요. 그럼 소득이 없는데 집만 있으면요? 그거는 이제 피부양자가 되냐 마냐 그 기준이 있어요. 재산 과표 5억 4천입니다. 그러니까 공시가로는 한 9억. 그리고 공시가로 한 15억 정도로 초과하면 그건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건보료가 나가요. 이게 그거였는데 옛날에 우리가 소득이 불투명할 때 막 이제 현금 장사 신고 제대로 안 되고. 그럴 때는 소득이 없어요. 그런데 집이 막 대저택이야. 결국은 네가 소득이 어디선가 이제 신고를 안 한 소득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재산을 소득으로 간주했거든요. 그게 이제 점점 옅어지기는 하고 있으나 그래도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부담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가 문제가 생기냐. 지역가입자로 이렇게 계속 계시면 요 돈들 어딘가에 묻어놓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어가면 그것도 전액 소득으로 봐요. 우리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0만 원을 소득으로 보잖아요. 네. 건강보험공단에서의 소득은 1,000만 원이 기준입니다. 문제는 1,00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매기는 게 아니라 이걸 전체를 봐요. 어머. 이거 웃기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내가 올해까지는 뭐 목돈이 좀 적어가지고 네. 혹은 예금이자가 좀 적어서 1,000만 원 딱 금융소득이었어. 그러면 금융소득은 이 사람 빵원인데 네. 재테크 공부 좀 해가지고 배당 좀 많이 주는 곳에다가 넣어놔서 올해는 1,010만 원을 받았네? 10만 원 더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소득이 1,01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80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돼요. 어머, 1년에. 와. 그러니 지역가입자보다는 이렇게 소득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런 상황이면 차라리 법인 하나 만들고 여기에 직장가입자가 되셔라. 월급을 받는. 그게 나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놓고 법인도 세금 내긴 하지만 이것저것 떼고 나면 결국은 사실은 거의 똑같아요. 똑같아지는데 그런 거 안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회사를 만들고 돈을 이 회사로 받은 다음에 나한테 거기가 그 돈이 얼마든지 간에 월급을 따박따박. 이거는 세무사 친구가 있으니까 네. 그 월급은 매달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수시로 하는 건 안 좋고 요 정도 소득이면 한 300만 원대 후반에서 400만 원대 정도로 설정하는 게 딱 적당해요. 그럼 회사 돈 너무 한꺼번에 빼가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요 안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서 경비 인정받는 것들. 그쵸. 그게 또 있어요. 되죠. 요것도 지금 800만 원 들었다라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업무용기기, 가구. 네. 이런 건 회사 돈으로 사는 거예요. 네. 회사 돈으로 내 업무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받은 월급은 뭐하냐? 내 개인을 위해. 근로소득 공제 되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이 PD님들이 최다 연말정산 대상자니까 관심 가지고 있는 그 연말정산. 네. 그러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공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안 해주는 공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이잖아요. 네. 교육비 내는 거. 네. 아니 교육비도 나를 위해 쓴 건데 프리랜서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안 해줘요. 너무해. 안 해줘. 뭐 애들 학원 보낸 거 이런 거 안 해줘. 그건 네 돈으로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근로소득 공제를 통해 가지고 한 300만 원 후반에서 400만 원, 그 언저리면 거의 다 공제 받아요. 집 사고 뭐 이러면. 네. 그럼 이거 세금 확 줄이죠. 네. 법인에서는 얘한테 300만 원, 이 사람한테 300만 원이라는 돈을 줬으니까 법인이 1억을 벌었어도 매달 주는 300만 원 총 합해서 3,600원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법인세는 요 쌓인 돈에만 대해서만 내면 되는데 그거 뭐 해봐야 세율 22%고 그것도 이런 거 저런 거 뭐 법인카드 쓰고 하게 되면 좋은 게 많죠. 나중에 차를 산다라고 해도 법인 차량 사게 되면 맞아요. 이것도 부가세도 10% 저기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제 법인 설립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또 규모가 작지 않으니까. 네. 그럴 때 그럼 수입. 법인 설립 어려운 거 아니야 하는데 되게 간단해요. 법인 설립 그냥 인터넷으로 해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도권에 하느냐 과밀억제권역 아니면 그 외의 지역에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 달라지긴 다르더라고요. 한데 세금 감면 차이도 있고. 한 150? 근데 지금 이 청년이기 때문에 이거 청년 세금 감면 요거 제도 이용하면 5년 동안 맞아요.
세금도 다 그래서 이분 세금을 안 낼 수도 있겠다. 그게 그 경기도 서울 지역 밖으로 있는 청년 80에서 사업자들 100%요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더라고요. 5년 동안. 그 정도 되는데 그런 거 이제 그거를 이용하시는 거라면 개인 사업자 내가지고 바짝 이용을 하시다가 그거 이제 끝나고 나면 근데 건보료는 그대로 매겨지는데 이제 법인 전환도 생각을 해보시고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기본적으로 나한테 월급 주는 구조를 만드셔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벌어들이는 족족 지금은 예금으로 뭐 1,000만 원 단위 이렇게 하는데 그냥 CMA 통장에 다 쟁여두세요. 다 쟁여놓고 이 돈이 너무 많이 놀아. 그게 과거에는 1,000만 원 기준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소득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한 3,000만 원 기준 이렇게 했을 때 뜯어가지고 다른 곳에 넣어놓되 지금 예금 적금은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이분 돈 많으니까 입출금 통장 이것도 CMA 통장이나 이런 거 바꿔가지고 비상시에 빼실 돈으로 쓰시고 이제는 투자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따박따박 넣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고점인 것 같아서 주식 들어가기는 다소 좀 무섭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네.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섭긴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요거 투자해가지고 내년 내후년에 뺄 거 아니잖아요. 근데 1번 장기로 보시면. 네, 단기적인 목표 하나 세워야 돼요. 지금 집 사는 거 아니면 혹은 이사 가는 거 아까 부천 쪽에 좀 살고 싶어요라고 말씀은 해주셨죠. 그러면 그게 당장에 뭐 올해 안에 가고 싶어요? 갈 수 있는 상태예요. 충분히. 예, 돈도 모으셨으니까. 이런 것들은 하실 수 있다면 지금 빼가지고 이거 먼저 이 돈은 빼놓으셔야 되는 거니까 네. 이사 갈 거 알아보시고 전세보다는 월세로 그리고 만약에 전세로 가신다 그러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뭐 이런 거 지원 대상이 되는지 네. 해가지고 최대한 내 돈은 적게 전세는 비용이 안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이 들지만 목돈을 깔고 앉아 있다는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목돈을 최소로 줄이고 나머지는 대출 받아서 대출이자. 그런데 대출이자 요즘 은행이자 비싸잖아요. 하지만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해봐야 뭐 2%대니까 1억을 빌려도 1년에 300만 원 정도. 그러면 한 달 월세 250 정도죠. 그쵸. 그러니까 1억 3천짜리 전세를 들어갔는데 내 돈 3천, 빚은 1억 이러면 3천에 25만 원 월세 내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런 정책 대출은 10분 활용하셔라. 무조건 활용을 하시는 게 좋고 그렇게 할 때 들어가는 돈이 있다면 그건 따로 빼놓고 나머지는 나는 한 뭐 짧게 3, 4년, 4, 5년 안에 쓸 돈 없어, 쓸 일 없어 그러면 그거는 투자를 하시되 뭐 공부 좀 해보시면서 무서우면 조금씩 좀 분할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죠. 근데 저는 프리랜서의 가장 큰 또 고민이 노후 준비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후 준비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게 모든 게 노후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적금 붓고 있는 거, 예금 붓고 있는 거 이런 게 그냥 지금 안 쓰면 작년에 안 쓴 돈이 올해 돼 있는 거고 내년, 내후년 이래가지고 결국은 쌓이는 건데 그럼 뭐냐? 노후에 가장 많은 돈을 모으는 방법 뭐야? 그 효율 찾는 거. 그리고 지금 저축액 많이 모으는 거. 여기에서 효율 찾는 거는 이런 분들한테는 노란우산 공제 나쁘지 않아요. 노란우산 공제가 좋은데 프리랜서들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노란우산 공제를 깨려면 폐업을 하거나 60세 이상이 되어야지 페널티를 안 먹어요. 소득 공제 혜택 중 그런 페널티라든가 이런 거 안 매기는데 그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그냥 가입하시면 안 되고 개인 사업자 하나를 무조건 내세요. 그리고 이 개인 사업자의 이름 요걸로 사업자 등록증 대출하면서 저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의 신분으로서 하면서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을 하시면 네. 예를 들어 뭐 아자아자 웹툰 뭐 이런 걸 마음대로 써. 아자아자 웹툰. 뭐 이름 회사 너무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 개인 사업자 이러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니까 아자아자 가자가자 뭐 이렇게 해도 만들어도 돼요. 만들었다 쳐요. 이걸로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 돈이 필요할 때 폐업하거나 60세 이상이라고 했죠. 네. 만약에 한 35, 36 이렇게 됐어. 결혼을 해야 돼요. 이 돈이 목돈이 너무 필요한데 대출 받자니 애매하고 여기에는 쌓인 돈을 쓰자니 페널티를 먹어. 네. 이럴 때 아자아자 가자가자를 폐업이 시켜버리면 됩니다. 폐업시키고 다른 거 또다시 설립해도 괜찮아요? 폐업이 요건이기 때문에 이 폐업한 사실을 증명서를 내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프리랜서를 했다 그럼 이거는 빼도 박도거든요. 그럼 개인 사업자를 하면 사실 이분이 고민이 지금 프리랜서라서 대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개인 사업자로 등록해서 그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또 대출이 나오나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개인 사업 소득은 그게 개인 사업 소득이든 프리랜서 소득이든 내가 어디에서 1억을 벌었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가지고 당신은 1억을 벌었군요. 이렇게 평가가 돼요. 네.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거기에 꾸준한 매출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프리랜서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네. 그냥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을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인적 영역을 제공하고 받는 알바 이거를 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받냐 그렇지 않고 받냐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사업장을 차려가지고 카드 결제를 해가지고 그 카드 매출이 증빙이 된다. 그러면 이건 대출 받을 때 조금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냥 받는 이런 네. 것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냐 안 내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는 없으나 은행 대출은 그렇고 다만 지역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이 꽤 도움이 됩니다. 그게 기본 전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게 있어야만 됩니다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은데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건 지금 청년 무슨 공제 뭐 이런 것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최초로 사업자 등록증을 낸 사람만 혜택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혜택 같은 거 잘 챙겨서 가져가셔야 되고 노란우산 공제도 너무 많이는 하지 마셔라. 돈이 묶이는 거니까. 네. 근데 얘는 복리이자 그리고 나중에 건강보험료도 이거에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그다음에 퇴직소득세를 부과를 해요. 그러니까 쌓여도 나중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조금 복리로 내 돈을 불리고 싶다. 그런데 스스로 만드는 퇴직금 그렇게 생각하셔서 찔끔찔끔 넣어서 좀 장기간 가져가셔서 대비를 하시고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지금 하는 모든 게 노후 준비. 네. 하셔야 될 건 연금저축이나 뭐 이런 IRP들. 네. 다만 세액공제 받지는 마시고 혹은 아, 신중하게. 왜냐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 이 계좌는. 그래서 그런 것들 만들어서 그쪽으로 부으시는 게 좋고 지금 있는 계좌들에 있는 예금, 입출금 통장 이런 것들도 연금저축 계좌 만들어서 거기다 넣으세요. 세액공제만 안 받으면 그건 언제든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거 우리 세무사 대리 이 친구분한테 물어보시고요.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모를 수도 있긴 해. 금융사에 물어보시면 제일 확실합니다. 현우님 전화번호 넘겨서 이거 예. 웹툰의 팬으로서 뭐 이제 무슨 웹툰인지 모르니까 뭐 순정만화 이런 것도 또 제 취향은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닌데 그쪽에서 또 유명하신 분이면 또 어색해서 어쩌나. 알겠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이렇게 갑자기 이제 프리랜서 생활을 하면서 목돈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투자를 해봐야지 생각을 했을 때 한 번에 이제 투자에 부어버리는 게 좋은지, 뭐 분할 투자는 여러 가지로 하겠지만 한 번에 네. 그 돈을 써버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저축을 하고 어느 정도는 투자를 넣고. 일단 기본은 분산이 맞고 분할해가지고 시기도 분할하는 게 맞기는 한데 이게 가장 전제돼야 될 게 이 돈을 내가 언제 쓸 것이냐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결혼한 다음에 이 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만큼 빼두고 투자라는 건 시간 싸움이거든요. 시간 싸움이니까 당장 뭐 내년 내후년에 이 돈 써야 돼 그러면은 분할이고 분산이고 투자가 뭐예요? 그냥 예금 적금 넣어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돈을 쓸 일이 없다 그러면 이제 투자인데 그것도 시기를 좀 쪼개서 지금 뭐 하이닉스 지금 방송 날짜 기준으로 많이 빠졌죠. 200만 원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러면 다시 저점 아니야? 근데 180 막 170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갈 거야? 10년 뒤, 20년 뒤? 그럼 망한 거고 하이닉스가. 우리는 10년 뒤, 20년 뒤까지 반도체 뭐 메가 사이클, 슈퍼 사이클 뭐 보기는 하지만 그 사이클이 다시 꺾어졌다가 다시 높아졌을 때 그때까지도 나는 투자를 할 거야. 그러면 당장에 이게 170만 원, 180만 원이 큰 의미는 없는 그쵸, 거잖아요. 맞아요. 없는 거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들어갈 돈들은 이번 주에도 넣고 다음 주에도 잘라서 넣고 해도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돈을 2, 3년 내에 써야 된다. 그러면 투자는 그냥 거들떠도 보지 마셔라. 그거를 조금 수익을 내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투기적인 생각이다. 알겠습니다. 프리랜서 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어느 정도 해답을 찾는 느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보시면서 나는 이런 돈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머니인사이드로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